2025년에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평균 기대 수명은 83.5세를 넘어섰습니다. 과거 예순의 나이가 인생의 황혼을 의미했다면 이제는 그 너머로 20년, 길게는 30년에 달하는 또 하나의 생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제2위 인생이라 부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모두에게 그 두 번째 인생이 축복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혼인기간 30년을 넘긴 부부의 황혼이혼 건수는 지난 10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고, 그 숫자는 참고 사는 것이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는 가치관의 변화만이 아니라 긴 노후라는 새로운 현실과 짧았던 여생이라는 과거의 프레임이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구조적인 균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란 함께 쌓아 올린 성인가 아니면 서로를 가둔 감옥인가.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감옥의 문을 여는 데는 평생의 용기가 필요한 법이지. 늘봄 마을의 가을도 그렇게 저물고 있었습니다. 가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수기림의 마을. 갓 수확한 고구마를 찌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자영은 무언가 망설이는 듯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저기, 왜 그려? 속 안 좋은 일 있어? 얼굴이 말이 아니네. 그게 아니오라. 나 이혼할까봐. 아이고 세상에. 지금 뭐라고 그랬어? 이혼? 이 나이에? 어머니, 자영 아주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일이야 뭐 하루 이틀인가. 그냥 이대로 남은 인생을 사는 게 맞나 싶어서. 기대 수명인지 뭔지가 길어져서 앞으로 30년은 더 살아야 한다는데 자신이 없네. 아이고, 그런디 그런 소리는 어디서 배워왔어? 참고 사는 게 인생이여. 남들은 뭐 좋아서 사나? 자식들 보고 사는 거지. 자식들도 다 컸고 이제 와서 내 실패한 인생을 자식들한테 기대 살기도 미안하고. 그래도 아주머니 평생 모은 돈도 있으실 거고 함부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평생 모은 돈? 아이고, 숙이라. 너는 세상 물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 하는구나. 내가 작년 봄에 아랫마을 김씨네 할머니 장례식 갔을 때 똑똑히 봤어. 뭐려? 그 집 양반이 황혼이혼인지 뭔지를 했거든. 2년 전에 마누라가 평생 밥하고 빨래만 했지 돈 한 푼을 벌어왔냐고 그냥 몸만 내쫓았어. 법이 그래도 된다던가 봐. 정말이어요? 그럼 거짓말일까 봐. 그 할머니 평생 모은 돈 한 푼 없이 나와서 아들네 어녀 살다가 병원비도 없어서 끙끙 앓다가 갔어. 가는 날까지 울면서 후회하더라. 내가 왜 참고 살지 못했을까 하고. 바로 윗마을 박씨네는 이혼하고 정확히 6개월 만에 트럭에 짐 싣고 울면서 떠나더라. 남편이 빚만 잔뜩 넘겨줬다고. 그게 황혼이혼의 현실이여. 어머니, 그건 옛날 얘기겠죠? 요즘 세상에. 아주머니, 이쪽은 제가 일 때문에 아는 박 변호사님이세요. 잠깐 드릴 말씀이 있다고. 안녕하십니까?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렀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어머님 말씀은 사실과 좀 다릅니다. 뭐요? 내가 뭘 틀린 말을 했다고. 통계적으로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는 황혼이혼의 경우 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기여도를 통상 40%에서 50%까지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20억 원짜리 상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40년간 가사노동에 전념한 아내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해 10억 원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 지난 40년간의 밥하고 빨래한 노동 가치는 10억 원이라는 법적 평가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평생 돈 한 푼 안 벌었으니 빈손으로 나가라는 말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건 책에나 나오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고. 내가 본 사람들은 다들 피눈물 흘렸다니까. 변호사 양반은 종이 위에 쓰인 글자만 보지? 나는 피눈물 흘리는 사람을 봤어. 법이 그렇다고? 그 법이 밥 먹여주나? 소송하는 몇 년 동안 피가 마르고 그 사이에 재산 다 빼돌리면 어쩔 거요. 물론 재산 은닉의 위험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 처분 같은 법적 장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더 치명적인 리스크는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리스크는 무슨 놈의 리스크?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게 제일 큰 위험이지. 어머니, 좀 들어보세요. 이혼이 확정되는 순간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은 완전히 소멸됩니다. 상속권 말이요? 만약 소송 중에 남편분이 사망하시면 법적 배우자로서 상속을 받지만 이혼 판결이 난 바로 다음날 사망하시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한 남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별소리를 다 하네. 사람이 언제 죽을 줄 알고 그걸 따져가면서 이혼을 해? 상속권, 재산 분할, 머리가 터질 것 같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날 밤 자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길언니가 들려준 피눈물 나는 경험담과 변호사가 말한 얼음장 같은 현실이 번갈아 가며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50%, 10억, 웃기지도 않아. 내 평생 모은 돈이라고는 남편이 내 이름으로 해준 저수지옆 작은 밭대기 하나가 전부인데 그걸로는 어림도 없고 수길언니 말대로 그 양반이 재산 다 빼돌리면 나는 정말 빈손으로. 당신이 집에서 한 게 뭐가 있다고 돈이야. 내가 벌어온 돈이야. 그래, 당신이 벌어온 돈이지. 그럼 내 청춘은, 내 인생은, 아이고, 결국 이것도 실패로 끝나는 건가? 남은 인생을 빚만 지고 살게 될까봐. 그게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 여보세요? 아주머니, 저 수길이에요. 괜찮으세요? 잠 못 주무실 것 같아서. 변호사님 말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그냥 법이 그렇다는 거고. 아니야. 수길언니 말씀도 맞고 변호사 양반 말도 맞아. 둘 다 맞아서. 그래서 더 무서운 게야. 어느 길로 가도 낭떠러지 같아서 내가 지금 뭘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정말로. 다음 날 저녁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던 수길이네 마루 위로 백 선생님이 작은 호롱불을 들고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들 마루에 모여 있었구먼. 자네들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네. 변호사 양반 말도 옳고 수길엄니 말도 살아있는 경험이니 틀린 말이 아니지. 선생님도 제 말이 맞지요? 그런디 자영이, 내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네. 자네가 정말로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이혼하고 돈 없이 늙어가는 게 두려운가? 아니면 평생을 함께한 사람 없이 남은 30년을 홀로 밥 먹고 홀로 잠드는 것이 두려운가? 백 선생님의 질문은 날카로운 메스처럼 모두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무도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법이지만 사람은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 자네가 정말로 얻고 싶은 것과 그 대가로 정말로 잃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마음속으로 저울질해봐야 하지 않겠나. 백 선생님의 마지막 질문은 마루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법과 돈의 문제를 넘어선 삶의 본질적인 질문 앞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법적인 조언뿐이니까요.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혼자 밥 먹는 거 그건 참 서럽지. 암만 믿던 영감이라도 밥상머리에 마주 앉을 사람 하나 없다는 건 모르겠어요. 선생님,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라도 해야겠지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네, 박진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저 늘봄 마을에. 아, 자영 어머님,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소송을 시작하시기로. 아니요, 그게 아니오라.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기여도라는 거요. 그걸 증명하려면 뭘 알아봐야 합니까? 남편이 몰래 판 땅은 없는지, 숨겨둔 통장은 없는지. 그런 건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건가요? 당장 이혼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만 두려고요. 내 몫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자영은 이혼 소송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이름으로 된 밭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읍내 농협에 찾아가 남편의 대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싸움을 위한 준비라기보다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이 없어?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요. 그녀의 얼굴엔 여전히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늘의 모양이 조금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깊은 꼴은 그대로였고 홀로 밥 먹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또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수길언니의 경험담에 주저앉지도 변호사의 데이터에 휘둘리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그녀는 아주 조금씩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혼을 관계의 끝이라고 말합니다. 수십 년간 함께 운영해온 가정이라는 회사를 청산하고 각자의 지분에 따라 자산을 나누는 해산 절차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이후 나 홀로라는 이름의 새로운 1인 기업을 어떻게 창업하고 경영해 나갈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황혼이혼의 진짜 승패는 법정에서 받아든 재산의 액수가 아니야. 이혼으로 얻게 된 외로움과 자유라는 양날의 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지. 결국 자영이가 시작한 것은 이혼 소송이 아니었네. 남은 30년의 주인을 찾는 가장 길고 외로운 싸움이었지. 그날 밤 자영은 낡은 앨범을 꺼내 먼지가 뽀얗게 쌓인 결혼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앳된 얼굴의 자신과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오랫동안 바라본 것은 사진 속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진을 덮고 있는 유리 액자 위로 비친 희끗한 머리에 지쳐 보이지만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지금 자기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늘봉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